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수지리 전문가 운짱튜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단돈 3,000원으로 여러분의 재물운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고대부터 내려온 풍수 비법입니다. 지난달 제 사무실에 한 사업가가 찾아왔습니다. 10년 넘게 운영하던 가게가 갑자기 매출이 반토막 나서 파산 직전이었죠. 그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의 가게를 방문했을 때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현관 옆에 소금 단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뚜껑이 없이 물기가 차 있었던 겁니다. 소금에 물기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재물이 물처럼 빠져나가게 됩니다. 저는 즉시 그 소금을 제거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새 소금 단지를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단 2주 만에 매출이 3배로 뛰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죠? 저도 10년 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1000건이 넘는 풍수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소금 풍수만큼 강력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보는 방법은 드물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소금이 왜 풍수에서 재물을 상징하는지, 어떤 종류의 소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소금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두지 말아야 하는지, 소금 단지의 올바른 관리 방법, 소금으로 재물운을 극대화하는 비밀 기법,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소금을 두면 오히려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 내담자 중 한 분은 침실에 소금을 두었다가 파산까지 가는 큰 불운을 겪었습니다. 그만큼 소금의 힘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여러분, 현재 경제가 어렵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집의 재물운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천 년 동안 부자들만 알고 있던 소금 풍수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소금이 왜 풍수에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나요? 저는 풍수를 공부하기 전까지 소금은 그저 음식에 넣는 조미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문헌을 연구하면서 소금의 놀라운 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금은 풍수학적으로 두 가지 핵심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정화와 보호의 힘이고 둘째는 재물을 상징하고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제가 한 번은 부산의 어느 부자 가문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5대째 불을 이어오는 집안이었는데 현관에 오래된 도자기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장식품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집안의 할머니께서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안이 5대째 부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저 소금 단지 덕분이에요. 우리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항아리를 자세히 살펴보니 안에는 소금이 80% 정도 차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집안의 모든 지점에 공통적으로 소금 단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관, 사무실, 심지어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입구에도 있었죠. 소금이 어떻게 이런 힘을 갖게 되었을까요? 소금은 바닷물이 태양의 강렬한 양기를 받아 수많은 시간 동안 정제되어 만들어진 결정체입니다. 즉, 자연의 가장 순수한 양기의 집합체인 것이죠. 이렇게 강력한 양기를 가진 소금은 당연히 어둡고 나쁜 기운, 즉 음기를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장례식장에 다녀온 후 소금을 뿌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소금의 정화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더 재미있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소금이 너무 귀해서 화폐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로마 시대 병사들은 급여를 소금으로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영어 단어 셀러리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조선시대의 소금은 귀한 교역품이었죠. 제가 풍수 컨설팅을 시작했을 때 만났던 첫 내담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다니다 퇴사 후 사업을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거의 모든 자금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소금 단지를 현관에 설치해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그가 3개월 후 다시 찾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갑자기 늘어나고 우연히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선생님, 저는 원래 미신 같은 건 안 믿었어요. 하지만 이건 설명할 수 없네요. 물론 소금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공간의 에너지를 바꾸고 그 변화된 에너지가 사람의 운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원리입니다. 간혹 소금 풍수가 일본에서 들어온 미신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고문원에는 정월 대보름 아침 용왕신에게 제를 올릴 때
소금을 제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바닷물로 만든 소금은 불을 제압하는 용신의 의미가 있어 예로부터 집안의 화재를 막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의식에 사용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소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소금이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 제 내담자 중 한 분이 비싼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구입해서 풍수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의도는 좋았지만 풍수적으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비싼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소금의 가치는 가격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금이 얼마나 자연의 원리를 담고 있느냐입니다. 풍수적으로 가장 좋은 소금은 바로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바람과 햇빛, 즉 자연의 힘만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순수한 소금 결정입니다. 인공적인 철이나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구운 소금이나 맛소금, 정제염 등은 인공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기 때문에 풍수용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치 플라스틱 나무와 진짜 나무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에너지는 완전히 다르죠. 소금의 굵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굵은 소금이든 고운 소금이든 효과는 비슷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소금이 건조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습기가 있는 소금은 이미 나쁜 기운을 흡수하기 시작한 상태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강남의 어느 유명 음식점 사장님의 풍수 컨설팅을 맡았습니다. 그 음식점은 갑자기 손님이 끊기고 직원들 사이에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죠. 가게를 둘러보니 입구 근처에 소금 단지가 있었는데 소금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이 소금은 언제부터 여기 두셨나요? 아, 그거요? 한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일본에서 배워서 두게 됐어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소금이 이미 너무 많은 나쁜 기운을 흡수한 데다가 습기까지 차 있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천일염으로 교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설치한 후 불과 한 달 만에 가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금을 구입할 때는 시중에 판매하는 깨끗한 천일염을 선택하세요. 간수가 빠진 뽀송한 상태의 천일염이 가장 좋습니다. 비싼 수입 소금보다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생산된 천일염이 우리 국토의 기운과 더 잘 맞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소금을 담을 그릇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 그릇에나 소금을 담는다고 해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분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소금 풍수를 실천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알고 보니 그분은 소금을 투명한 유리 그릇에 담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풍수에서는 소금이 흡수한 나쁜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투명한 그릇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소금 단지는 흙으로 만든 도자기 재질이 가장 좋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도자기에는 천, 지, 인의 기운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기와집을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만든 기와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이처럼 흙은 자연의 기운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재료입니다. 도자기 단지에 양기가 가득한 소금을 담으면 하늘과 땅의 기운, 태양과 바람의 기운까지 모두 합쳐져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 풍수의 비밀입니다. 소금 단지의 색상은 흰색이나 단지, 본연의 회색, 갈색이 좋습니다. 흰색은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특히 추천합니다. 요즘 시중에는 검은색으로 칠한 도자기도 많이 판매되는데 이런 인공적인 색상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색을 가진 단지가 더 효과적입니다. 단지에 꽃이나 과일 그림이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림이 있으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뚜껑이 있는 단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뚜껑은 소금이 흡수한 나쁜 기운이 다시 새어나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뚜껑이 없는 단지를 사용하면 소금이 빨아들인 나쁜 기운이 다시 공간으로 퍼져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한 한 카페 사장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카페는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훌륭했지만 손님이 잘 들지 않아 고민이었습니다. 카페를 방문해보니 입구에 예쁜 도자기 접시에 소금을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알려줘서 두신 건가요?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카페 운영하시는 분이 소금을 두면 손님이 잘 온다고 해서요.
문제는 그 접시에 뚜껑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는 위치에 있어서 소금이 계속해서 나쁜 기운을 흡수했다가 내뿜고 있었던 것입니다. 뚜껑이 있는 제대로 된 도자기 단지로 교체하고 위치도 조정했더니 2주 만에 매출이 50% 증가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소금 단지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큰 단지에 많은 양의 소금을 담아야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의 크기는 놓을 공간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보통 성인 두 손으로 감싸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면 충분합니다. 너무 큰 단지를 사용하면 소금을 교체할 때 버려지는 양도 많아져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풍수에서는 비싼 것, 크기가 큰 것보다는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단지에 소금을 얼마나 채워야 할지도 중요합니다. 소금은 단지의 80% 정도만 채우고 나머지 20%는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금이 흡수한 나쁜 기운을 가둬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가득 채우면 나쁜 기운이 갈 곳이 없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적게 채우면 나쁜 기운을 흡수할 수 있는 소금의 양이 부족해 역시 효과가 줄어듭니다. 80%라는 비율은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가장 이상적인 양입니다. 소금 단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잘못된 위치에 두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정집에서 소금 단지를 둘 최적의 장소는 현관입니다. 왜 현관일까요? 우리 선조들은 대문을 통해 모든 기운이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대문이 길하면 자손이 번성하고 대문이 흉하면 자손이 끊어진다고 할 정도로 대문을 중요시했죠. 현대 주거 공간에서 이 대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현관입니다. 제가 한 번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고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40대 사업가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집은 럭셔리한 아파트였지만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현관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신발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혹시 이사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6개월 정도요. 이사 오고 나서부터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즉시 현관에 소금 단지를 설치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또한 신발을 정리하고 현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말씀드렸죠. 한 달 후 그분은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사업도 서서히 나아지고 있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현관은 모든 기운이 출입하는 통로입니다. 좋은 기운뿐만 아니라 나쁜 기운도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현관에 소금 단지를 두면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공기청정기처럼 소금이 나쁜 기운은 흡수하고 좋은 기운만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소금이 재물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현관에 소금 단지를 두면 집 안으로 재물이 들어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가정집뿐만 아니라 사업장이나 가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가 컨설팅한 많은 상점들이 입구나 카운터에 소금 단지를 설치한 후 매출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소금으로 재물운을 더욱 강화하는 특별한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 단지에 그냥 소금만 담아두어도 효과가 있지만 소금 위에 동전을 몇 개 올려두면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때 동전의 개수는 3, 5, 7, 9와 같은 홀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홀수는 풍수에서 양의 기운을 나타내며 특히 9는 가장 강한 양의 숫자로 여겨집니다. 저는 보통 9개의 동전을 추천하지만 소금 단지의 크기에 따라 3개나 5개도 괜찮습니다. 현관에 소금 단지를 둘 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어도 좋지만 발로 차이거나 미관상 좋지 않다면 신발장 안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땅속에 소금 단지를 묻어복을 빌고 기운을 정화했는데 현대의 주거 공간에서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발장입니다. 신발장 안에 소금 단지를 두면 눈에 보이지 않아 미관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발에 묻어온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걸어다니며 신발에 묻혀온 모든 기운을 소금이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것이죠. 현관 외에도 소금 단지로 재물운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옷장입니다. 옷장은 풍수에서 저축금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또한 항상 어둡고 닫혀 있어 음기가 쌓이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옷장에 소금 단지를 두면 쌓인 음기를 정화하고 저축의 기운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옷장을 먼저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입지 않는 옷이나 필요 없는 물건들은 과감히 버리고 깨끗하게 정리된 옷장에 소금 단지를 두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제가 한 번은 부채가 많아
고민이던 30대 여성 내담자에게 옷장 정리와 함께 소금 단지 설치를 권했습니다. 그녀는 3개월 후 연락해서 부채의 절반을 갚았다며 기뻐했습니다. 물론 그녀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컸겠지만 소금 단지가 그 과정을 도왔다고 믿습니다. 또한 풍수학에서는 남동쪽을 재물의 영역으로 봅니다. 가능하다면 집이나 사업장의 남동쪽 구석에 소금 단지를 두는 것도 재물의 기운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북동쪽과 남서쪽은 비문이라 불리는 곳으로 나쁜 기운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방위입니다. 최근에 구설수에 시달리거나 안 좋은 일이 계속된다면 이 방위에 소금 단지를 두어 나쁜 기운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방위를 따지는 것이 어렵다면 앞서 말씀드린 현관이나 옷장에만 소금 단지를 두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소금 단지를 두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잘못된 위치에 소금 단지를 두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침실, 특히 침대 주변입니다. 왜 그럴까요? 침실은 우리가 하루에 3분의 1 이상을 보내며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 나쁜 기운을 흡수하는 소금 단지를 두면 소금이 흡수한 나쁜 기운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서서히 방출되어 우리의 에너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한 30대 남성 내담자는 계속되는 악몽과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침대 옆 협탁 위에 소금이 담긴 작은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왜 여기 두셨어요? 인터넷에서 소금이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해서요. 자는 동안 보호받고 싶어서 침대 옆에 뒀어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정보의 위험성입니다. 소금은 나쁜 기운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흡수한 기운을 영원히 가두어둘 수는 없습니다. 특히 뚜껑이 없는 그릇에 담긴 소금은 더욱 문제가 됩니다. 소금이 흡수한 나쁜 기운이 그대로 방출되어 잠을 자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내담자의 경우 소금 그릇을 제거하고 침실을 깨끗이 정리한 후 현관에 올바른 방식으로 소금 단지를 설치했습니다. 2주 후 그는 악몽이 사라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또 다른 위험한 위치는 주방, 특히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 근처입니다. 주방은 불의 기운이 강한 곳인데 소금은 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물과 불이 직접 만나면 충돌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런 충돌은 가정의 화목을 해치고 재물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가정주부 내담자는 주방 가스레인지 옆에 소금 단지를 두었다가 계속해서 음식이 타거나 요리가 실패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말다툼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소금 단지의 위치를 현관으로 옮긴 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도 소금 단지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은 습기가 많은 곳이라 소금이 쉽게 습기를 머금게 됩니다. 습기를 머금은 소금은 정화 능력을 잃고 오히려 나쁜 기운을 더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제품 가까이에 소금 단지를 두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TV, 컴퓨터, 전자레인지 등 전자제품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데 이 전자파가 소금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이 습기를 머금게 되면 전자제품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 단지는 놓는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위치에 두면 강력한 재물운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잘못된 위치에 두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소금 단지를 올바르게 설치했다면 이제 관리와 교체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소금 단지는 한번 설치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기적인 관리와 교체가 필요합니다. 소금은 나쁜 기운을 계속해서 흡수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교체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가정집의 경우 소금은 3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가게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더 자주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카페 사장님은 처음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소금을 교체했는데 3개월이 지나면 매출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체 주기를 3개월로 줄이자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교체 주기를 꼭 정확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3에서 6개월이라는 기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오랫동안 소금을 교체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교체 주기가 되기 전이라도 반드시 소금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소금의 습기가 차거나 변색이 된 경우입니다. 소금의 습기가 차면 그 효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습기 찬 소금은 더 이상 나쁜 기운을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흡수했던 나쁜 기운을 다시 방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이 축축해졌다면 즉시 새 소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소금이 변색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얀색이던 소금이 노랗게 변하거나 검게 변했다면 이는 많은 나쁜 기운을 흡수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즉시 새 소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는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현관에 있는 소금 단지를 확인해 보니 소금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소금을 1년 넘게 교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새 소금으로 교체한 후 집안 분위기가 금세 좋아졌다고 합니다. 소금을 교체할 때는 기존 소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아까워서 요리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려고 하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액막이용으로 사용된 소금은 그 용도를 다한 것이며 나쁜 기운을 흡수한 상태입니다. 이런 소금을 요리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면 그 나쁜 기운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소금을 버릴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신문지 등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싱크대나 변기에 넣어 물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나쁜 기운을 물로 씻어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금을 교체할 때는 가급적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고무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이 흡수한 나쁜 기운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새 소금을 채울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단지를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린 후에 새 소금을 넣어야 합니다. 단지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소금이 금방 습기를 머금게 되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을 넣을 때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물건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가짐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소금을 채울 때 그 에너지도 함께 담기게 됩니다. 저는 내담자들에게 항상 새 소금을 채울 때 간단한 의식을 하라고 권합니다.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한 다음 소금을 채우면서 이 소금이 우리 가정에 행운과 재물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의식이 소금의 효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소금 단지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몇 가지 추가적인 방법을 통해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금 단지를 설치하기 전에 집안 대청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의 기본은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금 단지를 두어도 집안이 지저분하고 어지럽다면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은 계속해서 소금 단지를 교체해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방문해보니 집안 곳곳에 필요 없는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청소를 통해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서야 소금 단지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소금 단지 외에도 다른 풍수 아이템을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관의 소금 단지와 함께 풍수에서 재물을 상징하는 황금, 삼족 두꺼비를 두면 재물운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청동화폐나 황금 원반 등도 재물을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소금 단지와 함께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풍수 아이템을 한 곳에 모아두면 오히려 에너지가 분산될 수 있으니 2에서 3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소금 단지의 효과를 높이는 특별한 방법으로 소금에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에센셜 오일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특히 재물운을 높이는 데는 시나몬, 페퍼민트, 베르가못 오일이 효과적입니다. 오일을 떨어뜨릴 때는 소금 전체에 고루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소금 표면에 몇 방울만 떨어뜨리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은 오일을 사용하면 소금이 뭉치거나 습기를 머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소금 단지를 둘 때 방위와 함께 시간적 요소도 고려하면 더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1년 중 특별한 날에 소금을 교체하면 효과가 더 좋다고 봅니다. 특히 입춘, 하지, 입추, 동지와 같은 24절기의 시작점이나 음력 1일, 15일과 같은 날이 좋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업가는 매년 입춘날 소금을 교체하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새 소금으로 바꾸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는 이 방법을 통해 사업이 꾸준히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다섯째,
소금 단지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비밀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에 쌀을 조금 섞는 것입니다. 쌀은 풍수에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소금 단지에 소금을 80% 채우고 그 위에 쌀을 조금 뿌려주면 재물운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쌀의 양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 위에 살짝 뿌리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쌀을 넣을 경우 교체 주기를 좀 더 짧게 약 2에서 3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소금 단지를 설치한 후에는 그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소금 단지 주변에 먼지가 쌓이거나 지저분해지면 소금의 에너지 흐름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소금 단지 주변을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 풍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믿음과 꾸준함입니다. 풍수는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마법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10년 넘게 풍수 컨설팅을 하면서 만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은 내담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꾸준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소금 단지를 올바르게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교체하며 풍수의 기본 원칙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이론적인 설명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례를 통해 소금 풍수의 효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풍수 컨설팅을 통해 경험한 몇 가지 놀라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의 한 음식점 사장님입니다. 그는 10년 넘게 잘 운영하던 음식점이 갑자기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고민이었습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효과가 없었고 결국 풍수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가게를 방문해보니 입구 근처에 화분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풍수에서는 입구에 너무 많은 식물을 두면 에너지가 분산된다고 봅니다. 또한 가게 내부의 에너지 흐름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분을 줄이고 입구와 계산대 근처에 소금 단지를 설치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또한 가게 남동쪽 구석에도 작은 소금 단지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소금을 교체하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 그 사장님은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손님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단골 고객도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6개월 후에는 매출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1년 후에는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경기도의 한 가정주부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이 안 좋아지고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집안 분위기도 안 좋아져 가족 간의 다툼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집을 방문해보니 집안의 에너지가 매우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현관과 거실의 에너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 안 곳곳에 필요 없는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대청소를 통해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현관과 옷장, 그리고 집의 남동쪽 구석에 소금 단지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현관의 소금 단지에는 9개의 동전을 올려두어 재물운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2개월 후 그녀는 집안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전해왔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 줄어들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6개월 후에는 남편의 사업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부산의 한 사업가입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장애물에 부딪히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방문해보니 입구가 북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북동쪽은 비문이라 불리는 방위로 나쁜 기운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방향입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의 배치도 풍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구에 큰 소금 단지를 설치하고 사무실의 남동쪽과 북동쪽에도 소금 단지를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또한 책상의 위치를 조정하고 재물을 상징하는 풍수 아이템을 몇 가지 추가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그는 중요한 투자자를 만나게 되었고 1개월 후에는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3개월 후에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추가 투자까지 유치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대전의 한 신혼부부입니다. 그들은 결혼 후 새 집으로 이사했는데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몸이 아프고 피곤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여러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집을 방문해보니 현관이 남서쪽을 향하고 있었고 집안의 에너지 흐름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침실 근처에 전자제품이 많아
전자파가 강했습니다. 저는 현관에 소금 단지를 설치하고 집의 북동쪽과 남서쪽에도 소금 단지를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또한 침실의 전자제품을 최소화하고 침대의 위치도 조정했습니다. 2주 후 그들은 몸의 피로감이 줄어들었다고 전해왔습니다. 1개월 후에는 집안의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고 3개월 후에는 남편이 승진하는 기쁜 소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소금 풍수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소금 단지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 단지가 공간의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에너지가 사람들의 운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풍수에서 소금이 가진 특별한 의미와 효과, 그리고 올바른 소금 풍수 실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소금은 풍수에서 정화와 보호, 그리고 재물을 상징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바닷물이 태양의 강렬한 양기를 받아 오랜 시간 정제되어 만들어진 소금은 그 자체로 순수한 양기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소금 풍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천 이름을 도자기 단지에 담아 현관이나 옷장 또는 집의 남동쪽과 같은 적절한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단지는 80% 정도만 채우고 3에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소금을 교체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침실이나 침대 주변, 주방 가스레인지 근처, 화장실 등에는 소금 단지를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위치에 소금 단지를 두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소금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실천해온 지혜이자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를 경험하고 있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소금 단지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금 풍수는 풍수의 기본 원칙인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을 바탕으로 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소금 풍수를 실천해 보세요. 단돈 몇천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여러분의 재물운과 전반적인 운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풍수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학문입니다. 좋은 에너지로 가득한 공간에서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운도 좋아지게 됩니다. 소금 풍수는 그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